법률 사실, 법률 요건 제일 밑에 박스 동그라미에서 법률 효과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이런 걸 내가 가르쳐 줬어. 이 용어는 하도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머릿속에 좀 담으시라고.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내 건물 1억 원에 살래? 여기에 청약이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요 매수인이 그래 1억 원에 살게 승낙을 하고, 그러면 양 의사표시 합체가 돼서 두 사람 사이에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게 원이 돼서 매도인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대금 조건 권리 갖고, 물론 이제 반대 권리면은 매수인이 갖죠. 요때 이제 이 당사자에게 발생이 되는 권리무 이런 거를 법률 효과라고 부르고,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결과 이 권리무 법률 효과가 생겼다는 거죠. 이 계약처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여기서는 청약이나 승낙 여기에 합체가 되어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청약, 승낙 이런 거를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다. 그래서 각각 법률 사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 효과, 법률 요건, 법률 사실, 이 용어는 특히 이제 법률 효과는 말하고 법률 요건이란 말,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첫 번째 주과 두 번째 주에 요 개념을 좀 알아두시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요게 지금 그 박스에 들어가는 거 49페이지에 위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제일 밑에 법률 효과, 이렇게. 요때 이제 법률 효과 옆에 보면 이퀄에서 권리 변동을 쓰였는데, 이 법률 효과 곧 우리가 앞전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던 이 권리 변동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 권리 변동은, 자, 또 이야기해요. 권리 있으면 상대방은 의무를 부담하고, 우리 민법은 이제 권리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럼 이 권리 변동이라는 말 속에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열감이 시간 걸리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이걸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거를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권리 변동이라는 말이 곧 여기 법률 효과하고 같은 의미라고 말해요. 여기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은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됐잖아. 이게 법률 효과고, 그럼 이걸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 그러니까 이 법률 효과가 곧 권리 변동을 말한다 말이에요. 따라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또 다른 말로는 권리 변동의 원인, 이게 법률 요건이다 말해서 이 법률 효과라는 의미하고 권리, 요거를 이제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하니까 권리 변동한 말하고 같은 의미다. 이거 좀 이해를 꼭 해두라고 말할게요. 이거 하도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법률 효과 이퀄은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약에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 그래서 그 법률 효과 옆에 이퀄에서 권리 변동 가로 열고 닫고 발생 변경 소멸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을 하니까 같은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명확히 머릿속에 담고 나머지 거는 무시해도 되니까. 그 다음 뒤에 넘기세요. 거기 뭐냐, 법률 행위란 말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의 원인, 뭐가 원인에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 된가. 이 권리 변동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는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법률을 규정한 권리 변동 이렇게 하겠는데, 이 법률 행위가 이제 중개업 대상이 되니까 우리 중개사 민법은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요거 한 줄 배우는 것이 중개사 민법이다. 지금 기창 따갑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중개업 대상인데, 그러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체로 뭘 의미하는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기본서 갖고 배우니까 일단 기초만 몇 가지 닦아놓자 말이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찾아보면
여기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요게 합체가 되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돼요. 이때 요 계약과 같은 것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법률 요건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이 계약과 같은 법률 요건은 그 중에서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법률 요건 중에서도 이 계약과 같은 것을 특별히 법률 행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법률 요건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계약과 같은 법률 요건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래서 이 계약과 같은 법률 요건을 특별히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일단은 당분간은 이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미 앞에서 가르쳐줬지만 그 다음에 이 각과할 도사람은 이런 것도 이미 앞에서 인문과정 다 가르쳐줬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왜 을에게 넘어가더냐 그 말이에요. 이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겠다 했고, 조건이 만약에 얘가 사겠다고 해서 매매 계약,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이게 원이 돼서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계약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니까 의무를 이행하니까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이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요. 이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에 따라서 우리 중개사 민법의 핵심이고,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개념상으로 이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이 칠판의 사례 같으면 요 계약이 법률 요건을 발생한 원인 법률 요건인데, 그 중에서 이거는 청약이나 승낙 같은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라 해서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이해를 꼭 해두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거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용어 정리를 보라고 말이야. 거기 3번의 악이 지금 오타니까 과실로 바꾸세요. 3번에 그 악이라고 용어 정리가 쓰여있죠. 2번도 악이고 3번도 악이잖아요. 그 3번은 과실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과실. 거기에 선의 악의 과실 이런 건 뒤에서 배우고, 4번 권리능력부터 제일 밑에 피성년 후견인까지 써졌죠. 개념이 그 개념 알아갖고는 민법 공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주체에서 4번부터 11번까지 다 배웠다 그 말이야. 권리능력, 의사능력, 의사 무능력자, 행위능력, 반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종의 피성년 후견인 개념이 쓰였는데 개념만 갖고 민법 공부 못해요. 따라서 이것도 반드시 뭐를 봐야 된다. 프린트물을. 권리 주체에 다 나와 있어. 저번 주에 배웠죠. 프린트물 10분 이상 읽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한 가지만 점검을 하자 그 말이요. 거기 지금 앞에서 다 배웠으니까 권리 능력이 뭐고 의사 능력이 나오게 됐고, 의사 무능력자 누가 있고, 그 6번에 의사 무능력자 법률은 무효다. 이것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 반대 제한 능력자 세 사람이 있다.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19세 미만자, 피한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금박과 사고는 정지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 개념이 맞나요? 10번에 피한정훈이 개념이 쓰는데 맞냐고 내묻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에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금박과 사유라는 정지적 계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 지속적으로 개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개념이 쓰는데 맞나요? 엉터리다 그 말이야. 따라서 10번, 11번은 바꿔야 돼요.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엄청나게 주의를 시켜드렸어. 피한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금박과 사유는 정지적 계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게 피한정 후견 아니에요. 반드시 이러한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피한정 후견이에요. 심판 받은 자야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야. 그냥 부족한 사람 이럴 뿐 피한정 후견이 아니라고. 그걸 저번주에 엄청 가르쳤는데 이 책 쓴 놈이 정신병자, 이게 정신병자. 피성년 후견인도 질병, 장애, 노령, 금박과 사유로는 정력 제약으로 사물 처리할 능력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야지 피성년 후견이 된다 말이야. 아무리 사무처럼 지속적 결의가 됐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피성년 후견은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 아니라고. 왜냐? 왜 이게 중요하냐? 능력자냐 제한 능력자냐 하는 것은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져요. 미성년자는 연령을 기준으로, 피한정 후견하고 피성년 후견은 법원의 심판을 기준으로, 심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 개시 심판 받은 자, 성년후 개시 심판 받은 자야지 피한정후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야. 그 기본을 모르고 지금 써놓은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프린트물 보셔야 돼요. 따라서 거기 용어정의 1번부터 11번까지 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다만 제가 선의 악의 이런 걸 설명 안 해주고 뒤에서 사례가 나올 때 배웁시다. 오늘 이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번부터 11번까지는 프린트물 다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 개념 외워봐야 일정에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프린트물 꼭 읽어야 돼요. 줄거리 잡아야 되니까. 그 정도에서 많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 법률행위로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자, 민법은 실체법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실체법은 권리명을 나서 배우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첫날부터 이런 계약관계가 발생할 때 매도인 매수인 각 당사자는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민법 실체법이니까 요거 하나 배우는데 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권리물을 우리는 법률 효과 또는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할 때는 권리 변동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민법 공부는 실제법 특성상 법률 효과, 권리 변동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목표 딱 정하고 민법은 실제법이다. 뭐 배우느냐? 권리 의무. 이거를 줄여서 법률 효과, 권리를 기준으로 권리 변동이라고 약에서 표현한다.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방금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줄기 잡아야 돼요. 사소한 것은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뭔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민법 공부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하는 것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로 뭐 때문에 생기느냐?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리에서 권리 변동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은 대부분 뭐 때문에 발생이 되느냐?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이 법률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법률 효과 발생, 권리 변동이 난다. 요 한 줄 배우는 것이 종교사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야. 줄기 딱 잡고 권리 주체 객체는 시험법에 안 들어가니까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 요 법률 행위, 요 계약의 성사도 알선과 어부는 중개업이니까 법률 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 되니까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요 한 줄 공부를 한다 말이야. 딱 목표 정했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을 하려면 먼저 제1단계로 이 계약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은 1단계로 법률 행위가 성립이 돼야지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 이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요.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막론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지고 공부할 때 법률 행위 종류를 하나하나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법률 행위를 막론하고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그래서 이런 성립 요건을 법률행위가 성립에 한 공통적 요건이라고 해서 일반적 성립 요건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52페이지에 보면 아니 51페이지에 보면 박스의 왼쪽에 일반적 성립 요건에서 기억, 당사자, 니은, 목적, 디귿, 의사표시 3개 나와 있죠.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고 이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떤 법률행위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일반적 성립요건을 한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 당사자가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계약이 성립되려면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니까. 그 다음에 의사표시, 청약, 승낙 의사표시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공부 참은 사람도 금방 찾아낼 줄 알아요. 이렇게. 문제는 요 목적이라고 말이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뭐하고 구별을 잘해야 되는가? 목적, 무라고 구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지금 법률행위와 성립행위와 성립요건은 목적이지 목적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여기 목적물은 법률행위 객체로서 여기 칠판의 사안에서는 요 건물과 같은 것이 법률행위 객체 목적물을 말한다 말. 요거는 법률행위 성립요건이 아니에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여기 목적이 성립요건이다 말. 따라서 목적물하고 목적은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 목적은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고 그래요. 저 건물과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 여기서 어떤 것이 목적인지 찾아본단 말이에요. 먼저 다시 하게요. 최대한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 기초가 정확히 안 되면 앞으로 민법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다시 하게요. 민법은 실제법이니까 이 권리의무 배운다. 목표 딱 정하고. 권리의무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대부분 법률행위에서. 물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의무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일단 시험범위에서 열외고 이 계약 같은 법률행위에 대해서 권리의무가 생기고 권리변동이 일어나고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고 이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일단은 법률행위가 성립돼야 되고 요 계약이 성립돼야지 권리의무가 생긴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는 공부 처음에서도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이것부터 못 알아듣게 되면 공부를 정말로 앞으로 힘들어요. 요 계약이 성립돼야지 권리의무 생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뭐가 필요하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있어야죠. 당사자가 없으면 계약 성립될 일이 없으니까 이 말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청약 승낙 의사표시 있어야 돼요. 당연한 1억 원에 살래? 알았다. 이게 합치가 돼야 계약 성립하니까. 여기까지는 공부 처음부터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 이렇게.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목적은 목적물하고는 칼같이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물은 뭐냐? 법률행위 객체로서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는 요 건물과 같은 것을 법률행위 객체 목적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립요건이 아니고 목적이 성립요건이야. 그럼 목적은 뭘 말하느냐?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이걸 여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우리가 청약, 승낙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분석을 좀 해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 팔고 싶다. 그러면 먼저 의뢰인을 찾아서 내 건물 1억 원에 살래? 이걸 우리는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1억 원에 살래 청약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분석해보면 이 청약했다는 것은 이걸 의미한다. 1억 원에 살래 청약했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 말을 진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죠. 당신이 1억 원을 주면 나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다. 요게 청약 의미예요. 1억 원에 살래? 요 의미란 말이야. 네가 1억 원 주면 나도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다. 요걸 말한단 말이야. 따라서 결국 매도인이 1억 원에 살래 청약했다는 말은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의혹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청약함으로써 소유권 넘겨줬다고 의혹했으니까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바대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매수는 왜 대금직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걸 똑같이 또 분석해 보라마. 얘가 조건이 맞으니까 1억 원에 샀게 이렇게 했다. 이게 승낙이라고 말. 그럼 1억 원에 샀게 그 말은 당신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면 나는 1억 원이라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요게 곧 승낙이라고 말이야. 그러면 1억 원에 샀게 다시 하게요. 법공부 잘하는 픽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말도 못 알아듣겠다 하면 정말로 법 공부할 때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외우는 식으로 해요. 그럼 이 학교 가는데 몇 년 걸린다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합격자 발표를 했지만은 1, 2차 통차로 합격한 사람이 최종 합격자가 16,000 몇백 명 나왔는데 1, 2차 같이 공부해 통차 합격하신 분이 6,000 몇백 명이 나왔어요. 이런 분들 현명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신경 쓰고 이해주를 하면 누구나 1차 통차로 빨리 합격을 해요. 단 1년도 안 걸려서. 제가 요 옆에서 강의할 때 2년 전인데 70에서 잡수신 어르신이 그것도 스탠드 수술해서 심장연자서 여기다 철자를 4개 박으신 분인데 1월 말에 오셔가지고 75.5로 평균 1, 2차 통차로 딱 10개월 당일에 합격을 했어요. 70살 잡수신 분. 그것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처음에는 학원을 나오기 힘드니까 택시로 실어 날려고 그랬어요. 75점 넘게 고득점으로. 법대 안 나오신 분이에요. 법 공부 처음 하신 분이고. 그럼 왜 이분이 고득점을 빨리 합격했느냐? 그동안에 사회생활 경험한 것이 엄청 많아요. 젊은 애들은 등기부 한 번도 안 받겠지만 건물 한 번 매각하고 임대해 본 적도 없겠지만 나이 드신 분야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 경험을 이론에 접목시켜서 하니까 이해주로. 이해하는 거는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해주로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말렸어요. 건강상학과 와서.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공부하셨으니까 1차만 하시라고. 근데 본인 2차까지 하겠다 하더만 그것도 고득점을 할게요. 시험 당일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장 선생, 나 엄청 잘 맞았어 그러고. 민법은 85점을 맞았어요. 통찰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씩 걸린 사람들 듣지 말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조금만 나이 먹으면 나이 드셨으니까 편하게 1차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2차 하시고 웃기지 마세요. 사람 능력이 전부 차이가 있어요. 나이 70세 잡수죠. 이번에 70대가 80대도 시험을 봤다. 80세는 최종 합격자가 0명이던데 70대는 몇백 명 나왔어요. 70대도 이번에 최종 합격자에. 이번에 얼마나 존경스럽냐 말이야. 70대인데 최종 합격으로. 공부 못한 사람들 맨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몇 년씩 잡지 마세요. 연령 불문하고 본인 의지만 있으면 단기간에 빨리 할 수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빨리 해야 돼요. 왜냐? 그래도 중개사 공부 이해도 해야 될 게 많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무엇도 하고 싶고 다. 예? 그 중개사 공부가 뭐라고 여기다 몇 년씩 소비하고 앉았냐고 말이에요. 이게. 건강 다 상하고. 가급적이면 단기간에 빨리 끝내고 나이 드신 분일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죠. 영어 공부도 한번 해보고 운전 그동안 안 했으면 운전면허증 따서 78세 돼가지고 운전면허 필기시험 30번 떨어져 합격하신 분도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 자꾸 나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딱 가고 싶은 데로 간다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얼마 사는데 이분이 운전면허증 따겠어요. 이게. 또 80세 잡수신 분들 뭐가 한다고 중개사 공부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위해 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것이고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그 하고 싶은 거 또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정말로 도구에게 마음 잡수셔야 돼요. 그 맨날 떨리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대금지금 뭐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1억 원에 살게 그 말은 소유 끝나면 대금 줄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그 얘기니까. 결국 승낙했다는 것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의혹한 거니까 원했으니까 원하는 바에 따라서 대금 지급 부담한다 그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왜 이 소유권 의존무가 매도인에게 생기고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이 생기는가? 청약에 의해서 승낙에 의해서 각각 본인들이 이렇게 넘겨주겠다고 지급하겠다고 의혹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세상 이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민법 공부 잘하는 거야. 이해하면은 뭐가 세상 이치가 똑같냐? 세상 모든 일이요. 본인이 다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단 이 의무가 생기면요. 여러분 여기 답변. 의무는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따라서 의무자가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 안 하면 상대방 권리자로부터 개박살난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기가 따갑도록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의무가
왜 발생이 됐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사람한테 너 이 의무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람 있냐? 그건 묻는 거예요. 없잖아요. 매수인한테 네 대금지급 의무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람 있나? 위치구상에? 없잖아요. 왜 이 의무 부담한 거예요?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한테 중개사 공부하라고 누구 강요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원해서 오셨잖아요. 그 이치라 그 말이에요. 세상 이치는 모든 게 똑같아요. 제일 엉터리 같은 사람 오늘 시험 발표에서 떨어지면요, 제일 발전이 앞으로 없는 사람이 남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남 탓하는 사람들. 자기가 공부하면서 떨어져 놓고 학원 탓하고 선생 탓하고 앉았어요. 그럼 뭐 똑같은 생각 똑같은 하고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은 뭐예요? 그럼 뭐 다 떨어졌으면 이 말이 논리가 맞지만 합격한 사람 더 많은데 우리 학원만 가도 떨어진 사람 합격한 사람 더 많아요. 하다 보면 1차로 다 붙었으니까. 그러면 왜 내가 공부를 했냐? 남이 시켜놓는 거 아니죠. 원해서 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했으니까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이치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누가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의무 부담하라고 등 떠밀고 얘한테 대금지급 부담하라고 등 떠밀고 그런 사람 없어요.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요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답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목적은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욕하는 법률 효과를 말해요. 그럼 여기 답 나왔잖아요. 목적은 얘는 청약함으로써 소유권 능력도 의욕했고 그러니까 의욕함에 따라서 소유권 이용 부담하고 얘는 승낙함으로써 대금 지급도 의욕했으니까 당사자가 장래 발생 시기를 의욕하는 법률과 대금 지급 부담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 그 말할게. 여기 건물은 목적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민법은 상식이니까 쉽게 생각하라고. 이 세상에 목적이 없어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하려고 중개사 공부를 왔습니까? 뭔가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전 재산의 80%를 차지해요. 이 중차대한 부동산 매매를 해요. 뭐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목적 때문에. 무슨 목적?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그 이야기요. 이걸 권리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거꾸로 대금 지급 조건 취득하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취득해요. 그러면 권리로 바꿔서 말하면 뭐 하려고 매매했습니까? 매도인은 대금 받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 성립됐습니다. 그 의미예요. 뭐 때문에 계약 체결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목적이. 이 말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목적물이라 그래요. 목적은 이걸 말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는 목적으로 해서 거꾸로 말하면 얘는 대금 받고 얘는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걸 구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목적물은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이 없이도 법률행위 계약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성립 요건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할게요. 목적물이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인데 여기 매매 사례는 목적물도 있죠. 건물이 있고 목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 올라가지 말고 지겹도록 연습하세요. 몸이 딱 기어가도록. 그러면 외우고 자주 할 것 없이 누구나 8점 맞아요. 누구나 다 아는 고용계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고용계약을. 고용계약은 누구나 다 할 거니까. 갑이 사용자, 얘가 피용자, 근로자, 사장님. 그러면 고용계약이 성립이 되면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노무자, 피용자, 종업원은 노무를 제공할 의무, 이걸 일해줄 의무를 노무 제공 의무라고 그래. 이런 말도 이제 입에 자유처럼 나오도록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선생님이 쥐어주는 거 외우면 안 되고 본인이 자꾸 해봐야 된단 말이야. 허물을서 늘으니까. 벌써 또 잊었겠지만 내가 첫날 이걸 항상 생각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담배 한 값 산다. 왜 담배값 주는가? 버스에 승차한다. 왜 버스에 승차요금 지불하는가? 그 이유를 늘 떠올리면서 공부하시라는데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벌써 또 잊어먹었을 거야. 아마. 여기는 왜 노무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A는 보수지급 의무를 부담하는가? 원리는 똑같아요. 보세요. 똑같이 분석해봐라 말이야. 사용자 일해 줄래? 이게 청약이에요. 예, 그래 일해 줄게요. 승낙이요. 그럼 양의사 협조해서 고용계약이 성립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가 일해 줄래? 이렇게 청약했다는 것은 네가 일해 주면
나는 봉급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요걸 말하는 거. 따라 일해줄래 청약했다는 것은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사용자가 의혹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그래 의혹했으니까 보수를 지급할 의무 부담하는 거. 얘한테 누가 등 떠민 사람 있어요? 당신 봉급 지급할 의무가 일단 생기면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니까 이행하는 박살 났는데 이런 중요한 의무를 얘한테 강요한 사람 있냐 그 말이야. 지가 원했잖아요. 이 의무 부담하겠다고. 그럼 얘는 왜 일해줄 의무가 있냐? 원했잖아요. 그래 내가 일해줄게 승낙해서. 이 말은 당신이 보수를 지급하면 나는 노무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일해주겠다고 얘가 승낙하면서 의혹한 거예요. 일해주겠다고 의혹했으니까 원했으니까 노무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용계약의 경우는 목적물은 없잖아요. 목적은 있잖아요. 뭐 하려고 고용계약 체결합니까? 사용자는 보수 지급하고 비용자는 노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 그래서 이게 목적이죠. 근데 목적물은 없잖아요. 여기는. 이런 걸 잘 깨우치라고 말해요. 다 여기 성립요건은 목적물이 아니라 이걸 구별 못하면서 1년 12달 악수고 다니면서 시험 합격에 기대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기본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기초 입문과정 좀 공부하시라고 해도 시험 떨어지면 자기는 기초 안다고 착각하고 악수고 다녀. 모르잖아요. 전부. 이런 걸 모르면 공부가 안 되는 건데. 따라서 목적물은 성립요건이 아니고 여기 칠판의 사례 같으면 여기가 목적물이고 목적은 뭘 목적으로 해서 뭐 때문에 계약 체결했는데요. 여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매매 같은 매도는 넘겨주고 매수는 대금 지급하고 거꾸로 뒤집으면 권리로 바꿔도 마찬가지고 매도는 대금 받고 매수는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 그래서 이거를 목적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을 이제 대충 구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 그러면은 공부를 좀 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딱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 얘가 청약하는 것은 이 청약이 지금 의사표시인데 매매 같으면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에요. 네가 1억 원 주면 나도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다. 그래서 얘가 청약했다는 것은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의혹하는 거다. 그럼 지가 원했으니까 소유권 넘겨주고 의혹했으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소유권 이름을 부담하는 것이지 누가 이 사람한테 이 의무 부담하고 강요한 거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또 하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요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목적은 수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청약 의사표시 존재하니까 청약이 곧 소유권 등에 또 의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소유권 의무 부담한다는 거. 따라서 여기 당사자 쉽게 찾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존재하면은 목적은 보통 수반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성립요건에는 요 두 가지만 들면 되지 여기 있으면 통상 이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요 세 가지 걸로 이렇게 구별해서 성립요건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개념 파악하고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요거요. 여기 당사자와 관련해서 여기 당사자는 살아있기만 하면 다 당사자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권리 주체에서 모든 자연은 생존한 동안 평등하게 권리를 주체한다 이걸 배웠는데 여기 성립요건의 당사자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따질 필요 없이 여러분 같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면 다 당사자에 해당이 돼요. 여기 당사자에는 3살 먹은 어린도 포함이 되고 정신병자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이야.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면 죽어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계약 체결 못하죠. 그러니까 이 자연인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당사자는 특히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이 성립요건으로 당사자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외국인 토지법 등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외국인의 경우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필요한 거지. 우리 국내 내국인들을 필요로 하면 살아있기만 하면 당사자 해당이 된다는 거. 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이런 걸 구별 못하면 법 공부의 기초가 완전히 처음부터 엉망이 됐다는 거야. 이 갑이 정신병자다.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 요 계약이 성립됐는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민법 공부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해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됐냐고 물어보면 이걸 따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췄는가 요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방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정신병자라고.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 주특징은 뭐냐? 이런 게 판단이 안 되면은 법 공부는 초장부터 엉망이 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앉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 하면 이것만 쳐다보자.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똥을 좀 못 고르는다. 이런 애가 계약처럼 이게 계약이 성립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을 해요. 그러니까 법 공부가 처음부터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당사자 있는가? 왜?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되니까. 문제는 이거죠. 이 정신병자 당사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기 정신병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지만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럼 당사자에 해당이 돼요. 당사자였고 살려잡고 의사표시 있고 의사표시 있으면 목적 존재하니까 이것도 계약은 성립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문제는 또 뭐냐, 거기 책에 보면은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요 세 가지 기억니은택 써줬고 그 밑에 보면 흠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고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또 오타가 들어갔는데 불성립 가로 열고 닫고에 부존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 박스 밑으로 쭉 성립 요건, 일반 성립 요건 기억니은택이 쓰여 있고 그 밑에 흠이라는 말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걸 말한다 말. 그러면 제일 밑에 박스에 불성립 가로 열고 닫고 부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라고 말이야. 부존이 아니라 부존재.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요. 그럼 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 이야기요. 이런 거를 법률 용어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제자가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성립 요건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거를 법률 용어로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존재적 제자가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법률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립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를 그걸 이제 흠이라고 써놓은 거이고 이 새끼야 출판사들은 판정을 좀 해야 돼.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놓으면 이 기초 입문과정의 수강생이 어떻게 알아보냐고 이 말을. 우리 같은 전문가는 알아보지. 이렇게 도표를 찍찍찍찍 꺼서놓으면 오타가 있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따라서 그 책에서는 이런 의미예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걸 흠이라고 써놓은 거 그거를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 그 제자가 빠져있고 이걸 이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이거 고쳐놓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깨우쳐야 될 거죠. 그러면 여기에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일단 1단계 계약 법률행위는 성립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다고 말이요. 그게 뭐냐, 성립이 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요. 여기서 저 법률 효과가 실제 발생하는 걸 저번 주에도 가르쳐 줬다시피 이거를 유효라고 이야기를 해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유효 이렇게. 그럼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 무효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 저번에 가르쳐 줬다시피. 그러면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법률가 성립다 해서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 다시 하게요. 다른 건 봐주면 좋으지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걸 이해를 못하면 민법 공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될지 몰라요. 그만큼 중요한 가르쳐 드리니까 지금만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요. 이 말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법률가 성립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민법 공부를 여기까지만 딱 하면 돼요. 이렇게 요 세 가지 갖췄냐? 그러면 유효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권리무 생기면 이행계 도래하면 이행하면 땡이니까 민법 공부 하고 말 것도 없어요. 딱 3시간이면 끝나요 민법 공부가. 근데 문제는
법률행위가 성립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뭘 또 공부를 했느냐,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아까도 예에 들었다시피 여기 이제 칠판의 사례에서 이 갑을 정신병자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갑이 정신병자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은 된다 그 말이야. 법률행위는 성립이 돼요. 요 당사자는 당사자니까. 청약, 승낙, 의사표시 있고 의사표시는 목적은 수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를 공부를 했느냐, 이런 정신병자를 우리가 유시간편을 불러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우리가 뭐라고 공부를 했느냐, 무효라고 공부를 했어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효가 돼야지 실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안 생기고, 의무가 안 생기니까 소유권 넘어갈 일 없고, 이런 경우는 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니까 얘가 소유자니까 보호가 된다. 이거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 그러면은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야. 무효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법률행위는 성립은 됐는데 왜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느냐,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자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 말이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고 실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이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자일 것. 그래야지 실제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이런 요건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성립되라 해서 언제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실제 법률 효과를 발생을 시키려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또 하나 요건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는 효력 요건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이것도 이제 어떤 법률행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효력 요건이라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 그러는데, 이 당사자는 우리가 저번 주 답변부 때 나와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갖춘 당사자일 것. 이런 각종 능력을 갖춘 당사자가 법률행위하지 실제 법률효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사례의 경우는 의사 능력이 없잖아요. 의사 능력이 없으니 효과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의사 능력에 관해서 지금 예를 들어준 거란 말이야. 해서 당사자가 있으면은 법률행위는 성립되겠지만 그 법률행위가 실제 법률효과를 발생을 시키려면은 각종 능력,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각종 능력을 갖춘 당사자가 법률효과가 생기니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2단계. 성립하고 있는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또 하나 요건이 필요한데 그거를 효력 요건이라고 부른다 해서 책에 보면 우측에 이제 효력 요건 해가지고 기억, 니은, 특급,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도 적법 사유도 당성이 있을 것, 디귿 의사표시, 의사표시 일치하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런 거를 효력 요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흠이라고 또 쓰여있는 마찬가지요.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흠이 있다 그 이야기인데 이때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서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이제 다 자세히 배우지만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어야 되고, 여기 목적과 관련해서는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런 네 가지 목적 관련 효력 요건을 갖춰야지 실제 효과가 발생이 돼요. 대신 이 효력 요건을 이제 갖추지 못한 경우를 뭐라 하느냐, 아까 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불성립 또는 부존재 요리 불렀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요 갑을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그럼 의사 무능력자니까 무효가 되겠죠. 효과가 발생이 안 되죠. 이처럼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를 뭐라고 하느냐, 무효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 무효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다시피 여기 지금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저번 시간에 집중 배웠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됐죠. 효력 요건 못 갖췄으니까. 근데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반대로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이렇게. 따라서 그 밑에 쓰여있는 그 이야기요.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효 사유지만 대신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처럼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간단히 무효하고 취소 차이점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게 그 밑에 쓰여있는 거니까.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외인적 무효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 그 이야기라고 그랬죠. 무효는. 대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51페이지에 눈이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보라고 말이야. 그 취소 써졌잖아요. 그 박스는 요거 말이에요. 요거를 박스라 그래. 여기가 이거 취소 써졌잖아요. 이렇게. 거기 뭐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이 됐다가 나중에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를 하면 그게 이제 밑에 화살표 돼가지고 취소권자 취소권 행사 이렇게 돼 있는 거 동글뱅이 써졌고 취소 의사표를 했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 소급적 무효. 여기서 소급이라는 말은 앞으로 민법 교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밑에 박스에서 그 뭐 색칠해진 거 파란색으로 색칠 소급적 무효라고 돼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소급 효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가 거꾸로 거슬러 소자고 여기에 미칠 급자예요. 그러면 어떤 행위에 있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취소를 하겠죠.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소자고 미칠 급자니까 취소 효력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야기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든다 이렇게 이런 거를 소급이라 그래요. 어떤 행위에 있고 난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효력을 미치는가. 이게 거꾸로 거슬러 소자니까. 따라서 취소는 저번에도 가르쳐 줬다시피 취소하기 전에는 여기 이제 만약에 제한 능력자로 바꾸면 저번에 다 배운 것들 이거 써놓은 거죠. 요거를 제한 능력자로 바꾸게 되면은 요게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도 계약했다는 입증할 필요 없이 취소하면 되니까. 근데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이 계약이 일단 유효해요. 이렇게. 그게 위에 쓰여 있는 것이고 그다음 나중에 얘가 취소권을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간다. 요 이야기가 소급적 무효 이렇게 써진 거라고 말이야. 물론 이 경우에 얘가 취소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이자 자유이기 때문에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하면은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측 박스 제일 밑에 써진 것이고 저번에 다 가르쳐 드린 거니까 박스로 그냥 어렵게만 막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다시 정리 정도. 법률행위가 성립됐다 해서 언제나 법률효과 발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효력 요건을 하는 게 또 필요하다. 그럼 효력 요건 갖추면 효과가 발생되니까 유효가 되겠지만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거꾸로 효과가 발생 안 되면서 무효락하는데 여기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중에서 의사능력이 없으면 효력 요건 못 갖췄는데 이거는 무효 사유지만 여기 행위능력 요거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한능력자 그러는데 요거는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 차이점을 저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그게 지금 51페이지 우측 그 박스에 취소는 일단 효력 발생 유효다 해놓고 그 밑에 취소하냐 왼쪽 동글뱅이 써진 거 취소권 행사 안 한다 그 X표 쳐진 거요. 그 OX 이렇게 쳐진 것이 취소권 행사하는 것을 O로 해놓고 X는 취소권 행사 안 했다고 써놓은 것이고 뭐 취소권 행사하면은 소급적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저번에 가르쳐준 것처럼 취소하기 전에는 무효하고 차이는 있지만 일단 효력이 발생되면서 취소 의사표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무효하고 차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취소를 안 하면 그 X표 쳐진 우측 박스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요거 취소 안 하면은 이제는 확정적으로 요게 유효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무효와 취소 차이점이 그 박스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라 이렇게 미루는 짓거리 하냐고 말로 그냥 써놓으면 될 거를. 시험을 알아듣겠나요? 다시 정리 정도. 요거요. 자 민법은 실제법이다. 따라서 법률효과 권리명령에서 배운다. 이거를 권리균호 권리변동을 간다. 권리변동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원인되어서 권리변동을 한다.
요거 한 줄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 다 딱 전제하고 이게 목표니까. 그 대신 이제 법률행위 오인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그럼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 세 가지 것이 필요하다. 그 이런 걸 일반적 성립요건 그런다. 성립요건 갖추지 못한 거를 법률용어로 불성립 부존재, 쉬운 말로 말하면 법률행위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립됐다 해서 언제나 효과가 발생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되면 효력요건이 또 필요하다. 이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것을 거꾸로 무력하는데 여기에는 요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시험 저번 주에 다 배웠으니까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요게 지금 50일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제 효력요건 요 세 가지가 저렇게 당사자와 관련된 것, 의사표시와 관련된 것, 목적과 관련된 것 이렇게. 근데 이것도 당사자와 관련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저번 주에 프린트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지만 요거는 우리 시험에 직접 들어는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하고 목적 관련된 효력요건하고 요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는 직접 들어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요. 이 효력요건을 갖춰야지 유효가 되니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권리능력 의사는 행위능력이 뭔지를 모르면 민법 공부 뭐 한다 그 말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요 세 가지를 집중 가르쳐 드렸으니까 아까 책에 개념만 쓰는 거 가지고는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린트물을 10번 이상 계속 봐야 돼. 그 줄거리 가르쳐 드리는 거를. 그래서 시험 범위에 직접은 안 들어가지만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요 밑에 두 개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관해서 우리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게요. 의사피자 관련된 효력요건 요 두 가지, 목적 관련된 효력요건 요 네 가지 이렇게. 요거는 이미 우리가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 배우고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나 꼭 알아야 되고 해서 이제 D페이지를 넘기면 4번에 법률행위 종류가 나왔는데 요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박스 그 해봐야 외워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지고 법률행위 종류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집중적으로 배우니까 지금은 쳐다보지 필요도 없고 우측에 이제 53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목적이 난 여기서부터 요걸 배우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효력요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요 위에 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입문을 통해서 이미 배웠고 밑에 두 개가 시험범위에 들어갔는데 먼저 목적 관련 효력요건 네 가지를 딱 배우고 끝나면 의사피자 관련된 효력요건 두 가지를 배우는데 요게 이제 53페이지에 5번 법률행위 목적 1 확정 써졌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의 효력요건이야. 그래서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2 가능해야 되고 3 적법이라고 뒤에 넘기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요 네 가지 효력요건을 순차적으로 공부한다. 그 이야기예요. 요 끝나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 다른 거 없어요. 다 이전부터 상관이 없어요. 대신 우리가 앞으로 민법상 뭘 배우고자 하는 요 한 줄은 잊어먹지 마시라는 말. 예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요런 사례를 통해서 민법은 실제법이니까 계약권을 발생할 때 당사자가 어떤 권리물 생기는가 요걸 배우는 법이다. 이 권리물 법률 효과 권리구조 설명하면 권리 변동이라 표현한다. 근데 이 권리 변동 법률 효과는 대부분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오인돼서 이런 권리 변동 효과가 발생이 된다. 민법 공부는 요 1년의 과정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다. 그 다음에 효과 발생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요 과정까지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배우니까 과정까지만 제발 좀 이해를 좀 해두시라고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짧은 기간에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목적의 효력요건, 의사관의 효력요건 이에 관한 기본 개념 하나하나 배우고 위에 거는 복습을 꼭 하고 오셔야 되고 프린트물 통해서 권리교사 행위능력은 10분 이상 읽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고생 많이 했네요.